네, 지금부터 2장 두 번째 파트 녹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볼게요. 뭐 이미 뭐 프로그램들 뭐 자바나 C++ 이런 거 해본 사람들은 이미 뭐 주석 뭐 이런 거야 뭐 기본이죠, 그죠?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자, 잠깐 보면 주석이라는 거는 프로그램 설명을 위한 문장들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실행하고 아무 상관없고 유지보수를 위해서 저희가 보통 주석 달죠. 제일 많이 쓰는 거 이렇게 두 줄짜리, 이게 슬래시 두 개짜리 이걸로 주석을 달고요. 보통 맨 앞에 붙이거나 맨 뒤에 붙여서 설명을 할 때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여러 줄 주석할 때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C++, 자바 뭐 이렇게 다 똑같이 쓰니까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샵에서 특이하게 자바는 특이한 게 이렇게 해서 별표 두 개에다가 이렇게 닫으면 이게 이렇게 더큐먼트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C샵도 보고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짜리를 이렇게 쓰긴 쓰는데 잘 안 씁니다. 이게 실제로 하면 XML 태그 형식으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뭐 필요한 사람들은 쓰시고, 일반적으로는 저희 아까 봤듯이 슬래시 두 개나 아니면 그 슬래시 별표 쓰는 그 스타일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짜리는 주석으로 간주가 되고요. 웹 보고서 작성할 때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XML 태그를 이용해서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XML 태그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회사 가서 배워서 쓰시면 됩니다. 자, 뭐 여러분 애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책에 57페이지 보시면서 이제 쓰시면 되는데, 뭐 저희가 주석까지 이렇게 자세히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형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기존에 배웠던 자료형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전에는 계속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렇게 int라고 하는 타입을 하나 적으면, 자료형을 적으면, 여기 뒤에다 변수를 적으면 뭐가 결정되는 거죠? 이만한, 그러니까 int라고 정의되어 있는 메모리가 결정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 크기, 정수형 크기,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형태가 뭐 1 혹은 10과 같은 이런 정수형이야 라는 걸 결정하는 거죠. int라고 해놓고 뭐 1.1 이런 거 넣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값의 종류하고요. 그 다음에 int라고 하면 저희가 다 알죠. 32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31승부터, 왜냐면 이렇게 부호가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얼마 2의 31승 마이너스 1까지. 여기 마이너스 1은 왜 들어가냐면 0이 양수라서 그렇죠. 0이 양수라서. 그렇게 해서 어쨌건 값의 범위하고 내가 쓸 수 있는 연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또 int라는 타입이 결정이 되면 우리는 무슨 연산을 할 수 있냐면 이런 그 모드 연산 있죠. 이렇게 퍼센트 연산, 모드 연산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더블이었다 그럼 모드 연산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 연산에 대한 종류도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C샵에서 사용하는 자료형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바도 마찬가지였죠. 가평이 있고요, 참조형이 있습니다. 가평이라고 하면 숫자, 문자, 논리, 여기까지는 자바랑 똑같습니다. 자바랑 똑같고요. C샵에서 달라진 거는 열거형. 자바에서는 자바에선 이넘이 참조형입니다. 클래스로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 이 C샵에서는 열거형은 가평입니다. 가평이라는 거는 이런 공간이 스택에 만들어진다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스택이라는 공간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구조체도 스택에 만들어줍니다. 스태틱, 스트럭처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 애 있죠. 그 구조형이라고 얘기하죠. 자, 참조형으로는 저희가 자바에서 배웠듯이 클래스, 인터페이스, 배열 이런 애가 다 뭐예요? 다 참조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메모리가 이렇게 우리 보통 크게 세 종류로 배웠죠. 자바 시간에. 이쪽이 스택, 이쪽이 힙, 이쪽이 뭐예요? 스태틱한 영역. 그래서 각자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얘네들이 보통 new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여기 힙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네들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값을 줘서, 아니 주소 값을 줘서 이렇게 연결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여기에 붙는 애들은 스태틱이라고 해서 메모리 로딩할 때 그냥 바로 올라오던 애들, 그런 구조였어요. 어쨌건 자료형은 가평과 참조형, 그래서 이쪽 메모리에, 이쪽 힙 메모리에 생기느냐 스택에 생기느냐,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어떤 크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주고요. C샵에서는 기존에 있던 C++이나 자바랑 다르게 이렇게 델리게이트형이라고 하는 애가 생깁니다. 계속 얘기를 진행하겠지만 델리게이트라는 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델리게이트형이라고 하는 애도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자, C샵의 자료형은 우리 앞쪽 시간에서 배웠을 때 공통 자료형 시스템 죄송합니다. CTS라고 하는 애가 있었죠. Common Type System, 뭐 이렇게 공통 자료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서, C샵으로 만들어진 애들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C샵으로 만들어진 애들이나 아니면 F샵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애들도 다 어떻게 해요? 중간에 중간 언어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중간 언어를 만들었는데, 이 중간 언어를 만들어서 쓰기 위해서는 얘하고 얘가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뭘 쓰냐면 요거 공통 자료형 시스템이라는 걸 씁니다. 보통 잘 안 쓰는데 가끔 필요하면 씁니다. 자, 그래서 보통 C샵에서 쓸 때는 int x라고 쓰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공통 자료형으로 여러분이 만약 형 변화를 원한다, 서로 간의 형 변화를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int를 쓰실 때 system.int32 x라고 하시면 요거는 ctx형으로 정수를 선언한 겁니다. 요 아래 보시면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요런 바이트형, 숏형, int형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저희가 쓰는 이런 숏이나 int 같은 형은 여기 보시 공통 자료형을 쓰기 위해서는 system.int 16, system.int 32, 그 다음에 unsigned가 붙는 애들은 new.int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주셔야 돼요.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얘는 약간 C++ 그 C 이런 계열이다 보니까 저희는 자바에서는 숏만 있지 unsigned 숏은 없습니다. 바이트만 있었지 unsigned 바이트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그 C샵에서는 롱형이라고 쓰지만 여기서는 int 64로 써야 되고요. 플롯이라고 쓰면 여기가 플롯이 아니라 시스템 싱글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더블이라는 타입은 더블. 저희가 흔히 이거 뭐라고 하냐면 단정도 배정도라고 얘기하죠. 왜냐면 소수점을 표현하는데 얘는 32비트로, 얘는 얼마에 64비트로 표현하다 보니까 얘가 훨씬 정밀하기 때문에 배정도, 여기서는 이중 정밀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C샵에서는 실제로 이런 타입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런 타입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쓰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C샵으로 만든 애를 무슨 F샵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부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쓸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평, 정수형에 대해서 보는데, 자, 정수형의 종류는 두 종류예요. 부호가 있는 종류. 사인드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8비트로 뭔가를 표현할 때 8비트를 온전히 양수로 표현하면 0에서부터 얼마요? 255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야? 언사인드일 경우고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언사인드일 경우고요. 부호 없이 그냥 무조건 양수만 생각하는 경우. 근데 이거를 부호를 생각하면 이렇게 갖고 내려와야 되죠. 이렇게 갖고 내려서 이렇게 반땅을 할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요 값을 반땅해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얼마야? 127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8비트로 표현하니까 2의 8승으로 숫자를 다 표현하든지, 아니면 8비트니까 마이너스 2의 7승부터 플러스 2의 7승. 근데 여기 0이 요쪽으로 시작되는 0이 뭐예요? 맨 앞에 부호 비트가 0이었기 때문에 양수로 취급되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 빼줍니다. 똑같이 숫자는 256개를 표현하는데, 얘도 256개를 표현하는데, 부호가 있는 경우라면 음수와 양수로, 부호가 없는 경우라면 양수 부분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수형에는 이렇게 바이트, 숏, 인트, 롱, 그리고 언사인드가 붙는 애로는 사인이 붙는 애는 얘는 특별히 S바이트가 붙네요. 그죠? 자바에서 옛날에 그냥 바이트라고 해서 그 바이트가 부호가 있는 경우였는데, C샵은 요게 또 구분이 됩니다. 요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unsigned short, unsigned int, unsigned long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그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바이트일 때 마이너스 이만큼에서 이만큼, 그리고 그냥 바이트일 때는 0에서부터 얼마요? 255까지. 자, 뭐 쇼트인 경우도 사인인 경우니까 그냥 16비트로 표현. 그 다음에 인트형은 32비트니까 이런 타입을 써도 되고 그냥 인트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값의 범위는 이만큼. 나머지들은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 요 아래 있네. 요 아래 요만큼 표현이 되고요. 요거는 바이트 표현. 그 다음에 정수형에 대한 표현도 얘가 이만큼 표현된 거에 비해서 얘는 요거의 2배 이만큼 양수로만 표현이 가능한 애를 저희가 unsigned라고 합니다. 이거 뭐 다른 데서도 다 배우신 거니까 다시 한 번만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가평 중에 실수형은 IEEE 754라고 하는 표준을 따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표기가 돼서 여기서 특정 비트만큼 어떻게 해요? 부호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게 보통 2의 몇 승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몇 승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소수점 이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IEEE 754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수형의 종류에는 보통 플로트하고 더블을 보통 쓰죠. 플로트하고 더블을 쓰는데, 저희가 아주 특별히 C샵에서는 십진 자료형이라는 게 있어요. 데시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그 회계 계산, 금융 계산에서는 이런 소수점이 붙는 애들은 그 근사치로 뽑아주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요. 이런 데시말이라고 하는 자료형을 씁니다. 유효 자릿수는 28자리 정도가 유효 자릿수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구조체, 내부적으로 구조체로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데시말이라고 하는 자료형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예제를 한번 해보면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저희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띄우시고요. 오래 걸리네요. 비주얼 스튜디오 띄우시고 새 프로젝트 만들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PC가 네. 자, 여기 저희가 이제 계속 진행하던 애가 뭐냐면 이쪽에 아래쪽에 있던 그 콘솔 앱 요거였죠. 요거 선택하시고 다음. 자, 저희 여전히 챕터 2 진행 중이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명은 저희가 더블이라고 하는 애랑요 데시말이라는 애를 가지고 한번 테스팅을 해볼 겁니다. 탭키 누르면 이렇게 솔루션 이름이 결정이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만들기. 자, 프로그램 시작하면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명 확인하시고 이게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클래스명 확인하시고 뭐 한동안 안 바꿔도 돼요. 자, 이 안에서 그냥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극단적인 예로 더블이라는 값이 있는데 d라는 변수로 만들 거고요. 0이라고 만들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써도 되고요. 얘도 뭐 더블이야 라고 해서 d라고 해서 적어도 됩니다. 보통은 안 적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 쓰는 데시말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는데 얘는 뒤쪽에 그 전미어로 m자를 붙이기 때문에 m이라고 하는 변수를 쓰고요. 그냥 변수를 한번 쓰고 얘도 똑같이 0이라고 넣습니다. m이라고 해야 요게 이 앞에 있으니까 뭐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이게 데시말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포문을 한번 돌려봐요. 여기다가 포문을 이렇게 제 지금 컴퓨터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for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int i는 0에서부터 i는 10, 100, 1000 정도까지 돌리고요. i 뿔뿔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뭐 별거 없이요. d라고 하는 저 더블 값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건데 0.10이라고 하는 값을 계속 누적을 시킬 거예요. 1000번 저 값을 누적을 시킬 거고요. m이라는 값에도 똑같이 0.10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래다가 console.write 라인으로 여기다가 더블의 경우 더블 값의 경우라고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지금 d 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아니 복사가 아니라 저희가 어차피 이제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9라고 넣으시고요. 한 줄 복사, 이렇게 한 줄 복사, 뭐 요런 이름으로 저희가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한 줄 복사는 Shift Alt를 하고 이렇게 하면 한 줄 복사가 된대요, 그죠? Alt만 하면 이동이 되고, 여기 요거는 삭제고. 그러면 Shift Alt하고 방향키를 누르시면 여기서 Shift Alt하고 방향키를 안 먹네. 에이, 제가 조금 이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바 이클립스에서는 컨트롤 Alt하고 방향키 누르면 요게 되는데,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다시 얘기 드릴게요. 자, 여기에다가는 데시말, 저도 비주얼 스튜디오를 최근에 하도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예, 어쨌건 데시말이라고 적고 여기를 m이라고 적으면 이 둘의 차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똑같은 수를 누르고 똑같은 횟수만큼 돌렸기 때문에 값이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근데 실제로 돌렸더니 컨트롤 F5번 누르면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값이 딱 느낌이 오셔야 돼요.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무슨 느낌이 오냐면, 일반적으로 더블 값은 64비트로 표현이 돼서 뭐 잘 되긴 하는데, 얘네들이 쓰는 값들은 근사값입니다. 이런 근사값을 사용을 해요. 근사값을 사용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28자리 안에서 정확한 값을 표현해 줄 때는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데시말이라고 하는 애를 쓰셔서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28자리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는 당연히 더블 값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자바에서도 실제로 하다 보면 값들이 가끔 이상하게 찍힐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근사값, 근사치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소수점 아래로 표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버려버리거든요. 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얘가 요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어쨌건 내가 뭐 특정 자릿수 안에서, 예를 들면 뭐 금액을 다루는데, 돈을 다루는데 돈이 뭐 소수점 아래로 뭐 엄청 길거나 막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회계 관리 이런 데서 뭐 소수점 이하를 버리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럴 때 요거 데시말이라고 하는 타입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런 게 있구나, 좋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바에서 가끔 처리하다가 값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게 있지만 C샵에서는 요 데시말로 그 경우를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필요할 때 여러분이 적절하게 더블과 데시말을 잘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더블을 여전히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이렇게 하고 다시 저희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계속해서 가평 중에 문자형과 불형, 여기 보면 문자형은 자바랑 똑같이 C 언어는 문자형을 한 바이트로 표현하지만 자바나 얘네들 C샵은 16비트인 2바이트로 표현합니다. 2바이트로 하다 보니까 유니코드라고 하는 애가 표현이 돼서 별의별 코드가 다 가능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형은 작은 다음표 안에 넣어서 표현하는 애. 불형은 불리언 타입이라고 해서 true나 false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고요. 숫자로는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 자체도 타입이기 때문에 다른 자료형으로
변환 불가예요. 그러니까 자바랑 똑같습니다. 근데 C++은 그 넣어놓은 불 타입이 숫자이기 때문에 0과 1이기 때문에 막 계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C++만 하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차이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true, false를 쓰는 게 0이나 1보다는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가평들, 그 자료형에 대한 초기값들, 만약에 선언된 변수가 뭐 특별한 값을 안 줬다, 그럼 묵시적으로 갖게 되는 초기값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대부분의 경우가 다 000이 붙고요. 롱형인 경우에는 여기 전미사가 붙어서 L이라고 붙어서 어떻게 해요? 롱형이라고 표시해주고, 여기 플롯이나 더블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더블은 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캐릭터형은 이렇게 널 문자가 들어가고요. 원래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슬래시 제로 이렇게 해서 이게 널 문자였죠. 이런 애가 내부적으로 들어가고, 불리어는 false가 기본입니다. false가. 그래서 이렇게 값들이 처리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열거형 이렇게 한번 보면 되는데, 열거형은 서로 의미 있는 상수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상수를 모아놓은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뭐 이런 애들 있죠. 1월, 2월, 3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걔네들한테 뭘 붙여놓은 거냐면 값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애들을 저희가 기호상수라고 얘기합니다. 기호상수. 왜냐하면 숫자보다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가 숫자 1, 2, 3, 4, 5보다는 기억하기가 좋기 때문에 숫자에다가 그런 기호들을 붙여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순서값을 보시면 집합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서 0부터 이제 값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정수형으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예제 2.9를 보시면 그 부분을 저희가 간단하게 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예제 2.9를 보고 저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는 그냥 이미 되어 있는 소스를 그냥 열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저희가 프로젝트 자체를 enum-time app라고 만들 거고요. 여기 보면 그 클래스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 클래스 파일 위에다가 이렇게 열거형을 하나 적어줍니다. 아이고. 열거형을 적어서 열거형의 이름을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색을 하나 주는 거죠.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줍니다. 자, 근데 이 레드, 그린, 블루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값이 매겨져 있는 거죠. 0번, 1번, 2번. 그러니까 원래는 뭐 0번, 1번, 2번으로 이제 내부적으로는 사용이 되는데, 그렇게 쓰다 보면 이제 뭔가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의미는 저런 의미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명확하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에 보시면 들어가면 이제 컬러라는 타입으로 C라는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값을 할당할 때 컬러에 있는 레드로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할당을 하고 이 값을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처리를 하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정수형으로 바꿔서 이렇게 찍어보면 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열거형이 숫자랑 호환이 되느냐, 뭐 요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려보면 여기 보듯이 여기 요거에서 하나 증가시켰잖아요. 하나 증가시킨 애를 실제로 찍으면 여기다 C라고 찍으면 여기 그린이라고 찍고요. 그 다음에 값은 여기가 0번, 1번에 해당되니까 값은 1이라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요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저기 레드에 해당되는 0번을 이렇게 직접 넣었다라고 보자고요. 자, 0번을 넣고 그 다음에 요거를 똑같이 수행을 한다면, 잠시만요. 지금 이런 애가 떠 있으면 또 띄우면 에러가 뜨죠. 이렇게 했더니 지금 요렇게 여기다가 꼭 요 이름이 아니어도, 요게 아니어도 요렇게 넣으면 잘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없던 애, 여기에 없는 뭐 5번 이런 애를 만약 넣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바로 에러가 뜨죠. 왜냐면 얘는 요 안에 있는 컬러란에는 0, 1, 2 안에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숫자를 넣을 땐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되는 그런 타입, 그런 애를 저희가 열거형이라고 하죠. 이미 뭐 여러분들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근데 언어들마다 이렇게 뿔뿔이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고, 타입 변환이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고,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그 씨뿔뿔 같은 데 보면 이런 데다 이렇게 100 이렇게 넣으면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100이 되고 그 다음에 있는 애는 101 이렇게 102 이렇게 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렇게 해서 마치 이게 뭐예요? 사용자가 정의하는 그 상수값 define이나 const로 하던 그 상수값이랑 똑같은 겁니다. 자바로 치면 final로 하던 그 상수값도 있죠.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 상태로 돌려보면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왜냐면 100에서 하나 늘어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뭐요? 열거형이라고 하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들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참조형 중에는 배열형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원래 배열이 옛날에 C 언어는 스택에다 만들었는데, new 이렇게 해서 만들면 어디에 만들어요? 힙에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참조형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C 언어 초기에는 둘 다 됐대요. 갑형도 되고 참조형도 됐는데, 이제 자바로 가면서 무조건 참조형이고요. 그 다음에 C샵에서도 배열은 참조형입니다. 자, 배열형의 의미는 같은 형의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료형이 배열이죠. 그리고 순서가 있습니다. 0번부터 이제 순서가 매겨지죠. 자, 여기 보면 배열을 선언하는데, 기존에 있던 자바랑 조금 다릅니다. 자바는 이 꺽쇠가 여기 붙어도 되고 여기 붙어도 되는데, C샵부터는 무조건 여기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요거 2차원 배열을 쓸 때 이렇게 쓰셔야 돼요. 2차원 배열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자바나 뭐 C++, C샵 뭐 마찬가지로 초기화를 할 때 이렇게 가로를 넣고 값을 넣으시면 자동 초기화가 된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열 객체 생성을 하는데 new라고 하는 애를 이용하면 어떻게 동적으로 생성되죠? 동적으로 생성됐다. 이 얘기는 다 뭐라고요? 힙에 만들어집니다.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열 객체를 생성함으로써 배열 이름은 특정 배열을 가리키게 돼요. 참조 변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 이렇게 선언만 되면 얘는 이렇게 생겨갖고 아무것도 안 찍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new int 3 이렇게 만들면 메모리에 여기에 뭐 예를 들면 100번지라는 곳에 벡터가 이렇게 정수형 공간이 3개가 딱 생기면 여기 요 변수, 여기에 있는 요 변수 얼마예요? 100번지를 넣어서 얘가 여기를 바라보게 하는, 그죠?
그런 객체를 바라보는 변수예요, 이게. 여기 있는 요 변수들은. 그래서 실제 객체는 요거고요. 실제 객체는 요거고, 요거는 객체를 바라보는 변수, 참조하는 변수, 포인팅하는 변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자바에서는 그냥 늘 이렇게 쓰니까 이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C++에서는 요 앞에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하나 쓰죠. 근데 C샵에서는 포인터 표현을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건 주소를 가리키는 요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요게 2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값을 넣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배열의 값을 저장하는데, 배열은 인덱스 0번부터 시작해요. 우리 이거 이미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죠? 0번부터 시작을 하고요. length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객체다 보니까 길이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인덱스 범위가 넘어가면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익셉션 이런 게 발생합니다. C랑 달라진 거죠. C는 인덱스 넘어가는 거 체크를 못합니다. 사용자가 다 체크해야 되는데 C샵은 체크가 되기 시작해요. 자, 배열의 배열. 그 배열의 원소가 또 다른 배열을 갖는 그런 구조. 그런 애를 저희가 배열의 배열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차원 배열을 할 때, 그리고 요렇게 우리가 보통 자바에서 쓰던 요 모양,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 쓰던 요 모양이 뭐예요? 배열의 배열을 포함하는 겁니다. 콤마가 있으면 2차원 배열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이따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간단한 예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직접, 요거는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혹시 예제들 지금 보면, 저희가 이미 여기 보면 예제가 2-10까지 왔는데, 중간에 그냥 스킵한 애들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새 파일인데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단축키가 있죠. 컨트롤 시프트 N. 이제 슬슬 단축키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N 이라고 해서 새 프로젝트를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여기 콘솔에 다음, 조금 빨리빨리 할게요. 이제는 익숙해졌으니까. 자, array type app라고 해서 이렇게 넣기만 하고요. 엔터 넣으면, 저희가 마우스를 했지만 엔터 넣으면 바로 여기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열이라는 걸 만들어 봐야죠. 자, 저희가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애를 할 건데, 저희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int하고 꺽쇠를 하고요. ia라고 하는 배열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옛날에는 C 언어 때는 이게 됐죠. ia 이렇게 해서 3개 이런 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다 만들어요? 스택에다가 공간, 정세형 공간 3개 만드는데, 자바부터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여기다가 선언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new int 3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자바에선 됐는데, C샵이 되면서부터는 여기에 꺽쇠를 반드시 여기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류가 없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몇 번 설명했는데, 요 개념이 뭐냐면, 정수형 공간 3개를, 이런 정수형 공간 3개를 어디에 만든다고요? 스택이 아니라 이런 힙 공간에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주소를 여기에 있는 요 변수 iA란 변수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네, 오늘 간만에 몇 시간에 이걸 찍으니까 주말에 찍고 있는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
어쨌건 계속 할게요. 자, 아까 그 그림 그리다 말았네. 그림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자, 다시 힙 공간에 이렇게 배열을 만들고 배열을 여기서 접근을 해서 쓰는데 내가 접근하는 종류가 정수형 배열이라는 거지 그 변수의 이름 IA라는 애 자체가 배열이란 뜻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전에 자바 배울 때도 제가 가능하면 요게 정수형 배열이라고 하는 의미로 써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트인데 변수가 뭐 배열이라는 걸 알려줘도 뭐 자바 배울 때는 뭐 상관없는 모습이었지만 실제로는 타입이 정수형 배열이야 라고 알려주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있는 애한테는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값을 넣으면 됩니다. IA의 0번째에다가 0번째에다가 뭐 10을 넣고 IA의 1번째에다가 100을 넣고 IA의 두 번째에다가 30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요거를 포문으로 해서 포문한 다음에 요거 잠시만요. 포하고 탭을 두 번 따닥 누르면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죠? 근데 얘가 완벽하게 옛날 우리 자바 했을 때처럼 채워지진 않고요. 여기 좀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IA라고 하고 점 누르시고요. 여기 보면 나중에 저희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공구 표시가 있는 요거를 저희가 프로퍼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속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 그런 값들이 붙는데 그런 애들은 시작할 때 대문자로 시작해요. 나중에 이게 왜 대문자로 시작하는지는 다시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 랭스라고 이렇게 넣으셔야 오류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를 여러분이 console.writeLine 이렇게 해서 저기에 있는 IA의 i번째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저희가 원하는 그 값을 이렇게 화면에서 볼 수 있겠죠, 그죠? 화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옆으로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라이트를 이렇게 라이트라고 적어주면 여러분이 얘를 이렇게 옆으로 출력할 수 있겠죠. 10, 100, 30 이렇게. 자, 어쨌건 라이트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일단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값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각 인덱스의 값을 채워넣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 이런 방법도 가능하죠. 인트형의 배열인데 IB라고 할 거고 여기에다 이렇게 값을 해서 1, 2, 3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1, 2, 3, 4까지 할까요? 1, 2, 3, 4 이렇게 까지 값을 넣고요. 여기를 IB라고 바꾸고 여기 IB의 i번째라고 하면 요 값을 찍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찍어봤더니 이렇게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IB에다가 IA를 넣으면 그리고 이걸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죠? IB에다가 IA를 넣어서 IB를 찍으면 1, 2, 3, 4가 찍히나요? 10,
100, 뭐, 요게 찍히네요. 실제로 돌려보면, 어떻게 찍혀요? 이렇게 찍히죠? 이게 왜 이렇게 찍히죠? 우리 뭐 계속 얘기했을 때, 다시 한 번만, 요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이니까, 앞쪽이니까,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내가 IA로, 여기에 있는 IA로 공간 3개를 찍도록 하고, 공간 3개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 10, 100, 그 다음에 30 이렇게 넣어놨어요. 얘 주소는 100번지. 그럼 여기 IA에는 뭐가 들어가요? 100번지. 얘가 여기를 이렇게 찍고 있죠. 그래서 아까 출력을 잘 했단 말이에요. 자, IB라는 애도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IB라는 애도 정수형 배열을 찍고요. 서로 다른 타입이면 안 되는데, 같은 타입이니까 배정이 되죠. 거기에다가 1, 2, 3, 4를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1, 2, 3, 4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 200번지라고 합시다. 이렇게 200번지. 그래서 여기 200. 이게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이런 일을 했어요. 뭘 했어요? IA를 IB로 해라.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이 IA에 있는 애를 IB로 보내서, 이쪽으로 보내서 여기에 10, 100, 30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러분이 이 IB로 찍기 때문에 10, 100, 30에 4 이렇게 지켜야 되지 않을까? 혹은 얘가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얘를 여기다 넣었다는 거는 얘를 일로 옮긴다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고정이에요. 늘 고정이고요. 여기 있는 애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IA에 있는 값 얼마예요? 100이라는 값을 어디요? IB 여기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있던 100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얘는 주소처럼 얘가 알려주는 것만 찍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를 바라보다 보니까 얘를 IB를 출력하면 10, 100, 30이 찍히고요. IA를 찍으면 얼마요? 여전히 10, 100, 30 이렇게 찍히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 왜 이렇게 찍히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책에 보시면 배열을 따로따로 만들고 이거 하나 옮기는데, 그냥 주소를 빡 넣으면 얘가 이제 옮겨지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실제로 옮기는 거고요. 이건 하나하나 옮기는 거고, 주소를 옮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한 차이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B를 A에 넣은 차이하고가 뭐가 있는지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는 이제 요런 배열을 다시 한번 더 해보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2차원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2차원 배열. 그래서 여기에다가 배열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는 아래로 밀어내고요. 저희가 2차원 배열이라고 한번 처음으로 만들어 봅시다. 인트 이렇게 있는데 여기 콤마 찍어야 이게 2차원 배열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는 그 다음에 이름이 있어야 되죠. 뭐라고 할까요? iArra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int 박스에서 new int죠. new int 박스에서 2,3 이라고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공간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 이제 값을 넣을 때는 이렇게 넣는 거죠. IARR 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어떻게 해요? 0,0 이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얼마요? 0,0 이라는 위치에다가 뭐 1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사가 안 돼서 잠시만요. 제가 복사 방법을 빨리 알아와서 하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찾았습니다. 단축키가 뭐냐면 이게 맨날 이클립스랑 헷갈려서 그런데 이클립스에서는 한 줄 지울 때가 컨트롤 D인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한 줄 추가할 때가 컨트롤 D네요. 그래서 얘를 저희가 6개가 필요하니까 얘를 뭐 커서를 아무 데나 놓고 컨트롤 D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컨트롤 D. 지울 때는 컨트롤 L. 아이고, 위에서 지워야 되겠네. 그죠? 컨트롤 L 이러면 지워집니다. 자, 다시 뭐 어쨌건 커서가 여기 있었다 치고 컨트롤 D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그 다음에 여기가 1, 0, 1, 2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죠? 값은 여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얘를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얘를 처리할 때 하나를 출력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콘솔 그 다음에 라이트 라인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찍고 싶은 애를 가지고 와서 찍어야 되는데 지금 이름이 iArray입니다. iArray에 이렇게 해서 지금 적어 놓은 대로 0,0 뭐 이렇게 찍으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면 지금 여기는 1을 출력을 할 수가 있죠. 여기를 이렇게 0,0으로 해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래 것까지 나와서 지저분하니까 이거는 저희가 아까 배웠던 주석 처리하는 방식으로 닫아버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값을 처리하면 되는데 얘를 저희가 포문으로 돌리고 싶잖아요. 포문으로 돌리고 싶을 때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자, 저희가 얘를 포문으로 돌릴 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희가 출력은 좀 이따가 한 번에 하고요. 자, for 이렇게 해서 탭 2번 누르면 이렇게 폼은 채울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iarr.length 우리 아까 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했다. 사실은 요거 돌리기 전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아까 여기 있던 애 요거 하나 복사해 가지고 저 값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알면 더 좋겠죠. 이 length가 얼마일까 라고 해서 얘를 돌리면, 얘를 여기서 이렇게 돌려보면 얘 값이 얼마로 나오냐면 6으로 나옵니다. 6. 이 전체 개수가 그냥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이런 애를 돌릴 때는 2번 돌리고 3번 돌리고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length 이러면 얘가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찍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배열이 객체다 보니까 점 한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오는 정보들 여기 보면 get 이라고 된 다음에 여기 보면 get length라고 하는 게 있어요. get length라고 하는 애를 넣고 이렇게 가로를 하면 get length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차원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차원, 2차원이다 보니까 첫 번째 거라고 이렇게 해서 가로가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넣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보듯이 2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거를 복사, 컨트롤 D였죠.
복사해서 만약 여기 1이라고 넣으면 얘네들에 대한 결과가 컨트롤 F5번을 누르면 얘네들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2, 3 여기 있는 2하고 3이 어디였냐, 네, 여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C샵에서는 얘를 돌릴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 getLength의 0번째 getLength의 0번째라고 해서 i 값을 관리를 할 거고요. 다시 포문을 돌리는데 탭키로 넣어서 얘는 비주얼 자바는 요렇게 하면 처음에 i를 썼으면 여기 j로 바뀌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직접 j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습니다. 안 먹으면 직접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요거를 떠와서 여기 랭스가 얼마? 1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찍으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여기 찍던 애 있죠? 찍던 애를 갖고 와서 여기에다 이렇게 붙여 놓고요. i 값이 바뀔 때, 그리고 여기에 j 값이 바뀔 때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지저분하니까 저희가 여기를 라인을 빼고요.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얘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옆으로. 그러면 또 뭐 하면 돼요? 여기 하나 내려가서 그냥 적는 게 더 빠르겠네요. 자, 콘솔 라이트 라인, 아이고, 라이트 라인 이렇게 빈 거 하나 주시면 얘가 저 처리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 중간에 빈 칸이 들어가면 더 좋으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빈 칸을 넣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C샵에서는 포맷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0번 뭐 나중에 쓰겠지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적으면 얘가 여기 있는 값이 여기 0번에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려보면 똑같이 찍히거든요. 똑같이 찍히니까 여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한 칸을 주면 보이는 대로 찍히는 거니까 포맷을 주고 찍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뭐 더하기, 뭐 공백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되지만 이게 더 좋은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기존에 하던 그 배열들하고 모양이 좀 달라요. 2차원 배열은.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이 방법은 조금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쓰던 방식대로는 못 쓰느냐? 그거 아니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쓸 수 있죠. 인트의 배열의 배열.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정수형이고 2차원 어레이. 이상한가요? 어쩌면 뭐 변수 이름 넣어도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만들어 넣으시면 되죠. 만들어 넣으시면 되는데 new 힌트 2개에 3개짜리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는 뒤쪽은 항상 고정이 아니라 뒤쪽은 그때그때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C샵에서는 여기를 채우시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비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를 채워 넣을 거면 이렇게 만드시는 거고요. 이렇게 빈 걸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만듭니다. 자, 저희가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인트형에
int형이 아니라 i2 arr에 뭐 예를 들면 0번째에 여러 개를 만들어 넣어야 되죠. 여러 개를 만들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0번째에 몇 개 배열을 만들어 넣을지를 넣으셔야 된다. 복잡하네요, 그죠? new int 두 개를 넣어야 되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두 개를 만들 건데 그 첫 번째 몇 개를 만들어 넣을 거냐라고 해서 new int 뭐 세 개 그러면 세 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iarr 1번째에 new int 뭐 세 개, 두 개, 뭐 이건 마음대로 넣으면 되죠. 세 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된 모습이 뭐냐면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자, 처음에 여기에 있는 변수의 이름은 뭐예요? i2 arr. 그런 애가 일로 왔는데 여기에 요것만 압니다. 뭘 알아요? 이 차원 배열이라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여긴 모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에 0번째, 이거에 1번째가 있는데 거기에 얘가 어떻게 해요? 3개짜리. 물론 내가 여기서를 두 개로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뭐 두 개, 뭐 지금은 3개로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면 지금 딱 여기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면 값을 초기화해야 되죠. 어떻게 초기화를 해요? 이렇게 해야 되죠. i2 arr에 0번째에 우리 옛날에 하듯이 0번째에다가 값을 넣는 거죠. 이렇게 1 이렇게. 이해되시죠? 아까 전에 여기서 타고 들어가서 그 첫 번째에다 값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나머지들도 그렇게 값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넣기는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게 있죠. 뭘 해볼 수 있냐면 아까 전에 있던 여기 콘솔 요걸 가지고 와서 요번에 뭘 할 수 있냐면 a2 arr에 아까 했듯이 length를 뽑아올 수 있습니다. length를 뽑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length를 찍어보면 이 length는 얼마라고 찍혀요? 2라고 찍히죠? 이 2는 뭐예요? 여기 있는 요 2입니다. 요 2. 그죠? 여기 있는 3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의 0번째 length를 찍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일단 내리고 저희가 요거를 컨트롤 D로 하나 복사해서 저거의 길이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0번째의 length를 부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애가 그죠? 요놈이 2차원 배열을 바라보는데 2차원 배열을 바라보니까 요거의 길이는 얼마예요? 요건 2죠. 2. 두 개니까. 근데 여기서 0번째에 해당하는 애가 바라보고 있는 여기에 배열은 몇 개예요? 3개죠. 3개. 요렇게 하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3. 사실 우리가 옛날에 자바 때 다 한 거랑 같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있고 이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보는 거고 여기가 임의의 값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크기는 마음대로 조정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같이 맞췄다 라고 한다면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뭘 쓸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포문을 쓰는데 포문을 쓰는데 이렇게 쓰죠. 자, 여기에 어떻게 arr2의 length를 가져오고요. 다시 여기서 포문을 쓰는데 여기를 어떻게 해요? J로 만들고 그리고 요거 arr의 0번째 혹은 뭐 i번째라고 해도 상관없죠. 이거는 그죠? 이게 0이 들어가도 되고 왜냐면 크기가 똑같을 테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다르다면 여기를 i라고 만들어서 여러분이 처리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요거를 찍을 때는 여기서 쓰던 방식대로 여기를 찍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값이 없겠죠, 그죠? 값이 없는데 2에 찍는데 여기가 i번째가 될 거고 여기가 j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잡아와서 찍으시면 돼요. 자, 지금 이 상태로, 아니면 이 상태로 값을 만들어 넣으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뭐 초기 값들이 제로로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냥 찍어보면 요렇게 잘 찍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죠? 요 2는 아래에 있는 게 올라온 거고요. 저희가 요거 때문에 여기를 콘솔 라이트 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일단 잘 찍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원하면 값을 넣어 놓고요, 그리고 출력을 해 보시면 돼요. 그런 건 여러분이 해 보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값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제 2-11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한 거랑 거의 같은 애를 이렇게 넣었는데, 요거는 실제로 이 처음 배열은 아니고요, 배열에 배열을 갖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크기의 배열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애입니다. 실제로 한번 돌려보시면 여러분이 모양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한번 다뤄본 거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스트링형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시스템.string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서 요거를 쓰고 있고요. 문자열을 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스트링 빌더라고 해서 스트링을 좀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클래스가 제공돼요. 자바도 스트링이 있고 스트링 빌더가 따로 제공이 되죠. 그래서 스트링 버퍼 뭐 이런 애들이 따로 제공이 되듯이 얘도 그런 용도로 제공이 됩니다. 객체에 정의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클래스가 스트링 빌더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중간에 삽입이나 추가하는 다양한 메소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애인데 이거 뭐 기존에 쓰던 애랑 거의 같아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이런 문자열이랑 문자열을 합쳐주는 일, 이런 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오브젝트에 들어있는 문자열을 잡아다가 이렇게 더해주는 일도 가능하고, 여기 스트링 빌더라고 해가지고 빌더를 넣어서 이렇게 어펜드로 추가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이거 뭐 기본 쓰던 애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결과만 한번 돌려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기존에 있는 거를 제가 불러다가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니까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자, 지금 이 상태로 지금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 결과가 요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애는 지금 요거 스트링 app라고 하는 요 클래스가 따로 있네요. 그죠? 클래스의 정보를 가져와서 요거를 글자로 가져와서 이렇게 하나 찍은 거고요. 이렇게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거를 어펜드로 이렇게 갖다 붙인 거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그런 예제.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포함될 수 있고, 메인이 포함된 클래스가 파일명으로 작성이 됩니다. 여기 보듯이 파일명으로 작성이 되면 된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뭐 여러분이 스스로 실습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한번 하면서 기존의 자바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연산자부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타입들, 그리고 뭐 자료형, 타입 자료형 같은 얘기니까 이제 C샵에서 다루게 될 그런 자료형들이랑 기본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저희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저거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잘 활용하셔서 이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한 20분 안팎으로 영상을 이제 끊어서 갈까 하다가 이제 오늘 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져서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게 나왔는데 예, 어쨌건 뭐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쓰시면 되겠고요.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보니까 제가 가능한 한 영상을 좀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이제 올릴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다루지 않은 예제들, 이런 예제들까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과제는 책에 있는 예제들을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예제 2-12까지 했으면 2-12까지 내용을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정리하시면서 소스를 한번 만들고 그거를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좋은 연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 그때 진행했던 예제하고 혹시 진행하지 않고 넘어갔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제 2-1부터 12까지 여러분들의 이번 주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프로그램을 익숙해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꾸 써봐야 이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나중에 기억나면 그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질문은 항상 받으니까 여러분이 하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컨디션 봐서 괜찮으면 그냥 계속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빨리빨리 빼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좋으니까 제가 오늘 사실 더 찍고 싶은데 지금 너무 어수선합니다. 지금 어제가 밖에서 이상한 자꾸 막 소리가 자꾸 들려서 일단은 저녁에 시간 보고 할만하면 다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인터넷 자료 최대한 활용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한 가지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뭐 강의 자료 다 올려주고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강의 자료를 뭐 올려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안 올릴 생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면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빠뜨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을 좀 구매를 하셔서 전공책 너무 아끼지 말고요. 책을 구매하셔서 좀 내용 확인을 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뭔가 보실 때 이렇게 바이블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요번에 저희가 선택한 책 자체는 좀 쉽습니다. 쉬운 책이긴 한데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C샵을 뭐 혼자 공부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는데 어렵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PPT가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 책을 보십사 해서 지금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제가 예제도 듬성듬성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중요도가 낮아서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그 예제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아, 이런 게 C샵이구나, 이게 기존에 있는 언어랑 다르구나 라는 것을 잘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저희가 다음번에 요 뒤에 있는 연산자부터는 쉽겠죠, 그죠? 연산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